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주식 투자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의 수익이 조금이라도 더 극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인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가장 1순위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 기업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현재 제약바이오 산업들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번에 추석 연휴 이후에 미 연준이 고용지표 등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려하는 마음에 기준금리를 0.5% 인하는 B컷을 단행했습니다. 연내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0.5%포인트를 인하할 것을 시사까지 하면서 이제 FOMC가 다가오는 11월과 12월에 열리는데 그때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4회 정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달러 강세를 누그러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처럼 신흥국에 대한 증시는 앞으로 더더욱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당연히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경기 침체에 같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지금처럼 경기 침체를 잡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경기 침체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의 수혜 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이 수혜를 받을 텐데 단순히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국 규제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볼 때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수혜에 대한 내용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중국을 규제하는 첫 번째 생물보안법입니다. 실제로 생물보안법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100만원을 넘어섰죠.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 관련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을 넘기면서 황제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실제 이 생물보안법이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여기에선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이겠죠. 중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업들이 생물보안법의 제재를 받아서 미국으로 판매가 막히게 되면은 그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CMO 사업,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도 바이넥스, ST팜 등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단기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인데, 생물보안법 말고도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 값비싼 약가를 인하하는 핵심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FDA 바이오시밀러 관련 지침 개정안을 지지한다라는 의견서를 지난 8월에 제출했죠. 여기에서 제출한 의견서가 뭐냐? 교체 처방이 가능한 인터체인저블, 즉 상호 교환성 바이오시밀러 지정을 위해서 추가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는 이 바이오시밀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서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제출해야 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들어갔던 비용 자체가 워낙 커서 실질적으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이오시밀러를 조금 더 확대 범위를 넓혀서 이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약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인터체인저블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에 민감한 기업들에게는 이중 규제 장벽으로 지금까지는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허가된 바이오시밀러들 중에서 약 13개 제품만이 인터체인저블 제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의 의약품청과 EU 회원국 의약품안전관리기구도 바이오시밀러 교체 처방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즉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제 완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도입을 확대하는 움직임 자체는 현재 미국에서만 나오고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DA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이오시밀러가 2024년도 기준에서 약 50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13개 인터체인저블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가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 50개에 대한 제약 바이오시밀러들 자체가 앞으로 판매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아니 바이오시밀러가 전부 다 미국 기업이 아닐 거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로는 약가를 인하하는데 바이오시밀러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 미국 FDA가 바이오시밀러를 처음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던 이 의료비 절감액이 2022년도 기준에서 약 94억 달러까지 줄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의료비 지출이 너무 많아요. 전체 GDP 중에서 약 16.6%, 한화로 약 6,14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들에 대한 나이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현재 2배 수준으로 의료비가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미국에서 돈을 버는 100 중에서 30 정도가 의료비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약 1경 2천조 정도가 되겠죠. 즉 이 약가를 잡지 않으면은 시장 경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가 인하는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핵심적인 정책이 될 거고, 그 약가를 인한 핵심 필수가 바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오시밀러에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거겠죠. 자, 이처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생물보안법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강한 흐름이 나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모두의 수혜를 받는 기업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동아소시오홀딩스입니다.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동아제약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아FT, FT팜, 그리고 동아오츠카를 자회사 혹은 합작회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는 바카스, 그리고 이 동아오츠카 같은 경우에는 포카리스에트 같은 음료입니다. 즉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동아FT나 FT팜 같은 경우, 특히 FT팜은 이번에 CDMO에 대한 내용들, 생물보안법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한번 수혜를 받았는데 이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회사입니다. 즉 이미 카운팅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이 됐을 때 해당 기업이 시세를 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가지고 있는 산업들, 자회사들 중에서 성장 자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있냐? 있습니다. 바로 고성장 바이오시밀러 자회사인 FT젠 바이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80%를 보유하고 있고요. 해당 기업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냐? 일단 FT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 약 9,000리터 규모의 항체 바이오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CMO에 대한 비즈니스가 가능한 기업이다라는 뜻이고요. 이번에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을 통해 위탁 생산을 하던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미국이 어떤 제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대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CMO에 대한 규모가 그냥 스케일 규모가 아니라 메가 스케일 규모의 CMO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 임상, 샘플, 그리고 권역별 상용화 생산 등이 가능한 스몰 CMO 기업들이나 미디엄 CMO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FT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메이지 세이카 파마와 공동 개발을 추진한 DMB-3115 이 스텔라라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유럽 그리고 미국 등에서 제품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현재 실적에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 스텔라라가 도대체 무슨 약품이냐, 무슨 바이오시밀러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얀센 있죠. 얀센이 개발한 면역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 처음으로 출시된 약물인데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액 자체가 110억 달러까지 나오고 있는 약물입니다. 실제로 이 전 세계 제약 시장에서 상위 10위 안에 드는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있는 제약인데, 여기에 따른 복제약을 바이오시밀러를 현재 FT젠 바이오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FT젠 바이오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절이 이번에 유럽 의약품청이 실시한 우수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송도 바이오 공장 원료 의약품과 무균 주사제 제조 시설이 모두 다 이후에 GMP 인증을 획득했고요. 연내에 DMB-3115 상업화 생산에 본격적으로 돌입될 것으로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실적이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찍힐 건데, 어디에서 찍히냐? 인도의 이 제약회사인 인타스와 DMB-3115를 일부 국가를 제외한 글로벌 지역 허가와 판매에 관한 독점 권리를 이전하는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얘네가 2021년도에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당장 올해 연말 그리고 2025년도부터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이 올해 연말 그리고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해야 되고요. 인타스로부터 계약금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마일스톤 등과 함께 제품 판매 이익에 대한 두 자릿수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강력한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이오시밀러 혹은 생물보안법에 의한 수혜, 그것도 아니면은 실적이 셋 중 하나는 무조건 받쳐줘야 되는데, 얘네는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생물보안법뿐만 아니라 실적까지 받쳐줄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의 시장에서 강력한 시장의 시세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다 말씀드렸죠. 바로 올해 하반기에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제가 직접 리포트로 만들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부에 더보기란을 누르게 되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나올 겁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게 되시면은 텔레그램이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되실 겁니다. 제가 고정 메시지로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을 PDF 파일로 업로드를 시켜놨고요. 해당 고정 메시지를 클릭하셔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해당 파일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평생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입니다.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김용민 대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2024년도 하반기 투자 핵심 자료집, 즉 직접 제작한 반도체와 AI 등 핵심 이슈와 수혜주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내용 말고도 일반적으로 주부, 직장인, 학생분들이 장 시작 전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에서는 아침 8시 30분 이전에 오늘 당장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내용과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중간중간 당일 특징주나 혹은 급등 이슈들이 툭툭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서 본업을 제쳐두고 이러한 이슈를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당일 특징주 그리고 급등 이슈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에서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앞으로의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브리핑인 만큼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